자, 1학년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서 강의, 교과서 강의 아직 안 보고 온 친구가 있으면 교과서 강의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를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들어가는 밤마다 양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좀 들어서 모의고사는 좀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는 거 위주로만 좀 모의고사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교과서 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부터 볼게요. 자, 1번에서 3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7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0이 있죠. 자, 쌤이 미리 얘기를 하면 여기 문제도 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지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지문이겠죠. 여러분들의 토론과 관련된 그래서 이 지문을 보면서 좀 토론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그 토론 논제도 공개를 하고 이제 토론문도 다 작성을 했겠죠. 문제도 다 냈는데, 자, 일단 여기 나오는 내용이랑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한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이제 인터뷰 내용이죠. 인터뷰 내용.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오늘은 행복 나눔 장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땡땡시의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기억 시청자분들께 행복 나눔 장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고품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환경오염을 심화시켰다. 자,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좀 심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환경오염이 좀 심화되고 있었다. 자, 근데 아이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두껍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었다. 근데 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한 행복 나눔 장터 덕분에 지금은 중고품의 재활용이 가능해서 증가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 즉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 네, 그렇군요. 행복 나눔 장터가 주말마다 열린다고 들었는데 장터의 모습을 잠시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지난 주말 장터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행복 나눔 장터를 찾았다. 행복 나눔 장터의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한데 시장님 올해는 운영 면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게 있나요? 지난해까지는 나눔 마담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중고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중고품을 교환하는 행사에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속 마당을 새롭게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참외, 버섯 등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특산품을 좀 구입할 수 있다. 특산품. 뿐만 아니라 행사장 가장자리에 체험마당도 마련했다. 체험마당.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하였다. 올해는 나눔마당, 실속마당, 체험마당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복 나눔 장터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웠던 일. 행복 나눔 장터를 열던 첫 해에는 시민들의 관심도 적었고 기증받은 중고품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또 행사 진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무척 힘들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님, 기증받은 중고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행사장에 가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중고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표를 보여주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 가전제품, 학용품, 옷, 신발, 왕구 등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중고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배부한 후 그 순서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물품 선택은 한 세대당 하나만 가능하죠. 그렇군요, 시장님.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죠? 시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시민운동장이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시민운동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 시민들이 중고품을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땡땡시 홈페이지 게시판입니다. 여기다 남기면 된다는 소리겠죠.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기증할 물품과 기증자의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업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서 기증자가 원하는 날짜에 수거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행복나눔 장터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과 지역 농산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행복나눔 장터를 방문해주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툭툭 읽기만 했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제시한 논제는 행복나눔 장터 운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요거였잖아요, 논제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찬성 측의 생각이에요? 반대 측의 생각이에요? 자, 당연히 이쪽 생각이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구성한 토론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성한 토론문은 찬성 측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 기간이 뭐 어느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좀 이거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러면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선생님이랑 배운 토론이 있어요. 토론. 선생님이랑 교과서에서 배운 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도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찬성 측에서 처음에 입론을 할 때 어떤 걸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행복 나눔 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운영 기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결국.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토론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반대 측에서는 지금 행복 나눔 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확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대 측에서는 확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왜 확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겠죠. 확대를 하면.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토론문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행복나눔 장터 같이 큰 장터가 만약에 열리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집 바로 옆에서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터가 집 바로 옆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바로바로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역 특산물도 살 수 있고 뭐 중고품도 살 수 있고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은 것도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이제 단점도 생길 수 있죠. 단점이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린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소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뭐 주차 문제 이런 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측에서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 지금 토론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준비하기가 힘들까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찬성과 반대가 부딪힐 텐데, 부딪히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선생님한테 배웠던 쟁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의 논리적 흐름도 나오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냐, 선생님이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도 최대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했고, 내용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돌아오면 요 학생의 초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만큼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런 부분들로 좀 바꿔놨다, 선생님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을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구나. 찬성 측이 생각하는 이 부분이 찬성 측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구나. 그다음에 뭐 쭉쭉쭉 또 읽으면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찬성 측은 뭐 A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측은 B로 생각함으로써 서로 좀 부딪히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즉 여러분들이 토론을 읽으면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이론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쭉쭉 읽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법에서 선생님이 즉 토론이죠. 여러분들 토론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방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선생님이 시험에서 그런 걸 물어본다는 소리겠죠. 자,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 첫 번째로는 독해력,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토론의 논리,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독해력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법이다 보니까 화법은 기본적으로 말이잖아요. 말하기 방식. 이거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요런 거 4번 같은 게 중요하겠죠. 자, 가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땡땡시 시장에게 인터뷰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인터뷰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어떻게 찾을까?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 두 번째. 진행자는 땡땡시 시장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찾는지. 그다음에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자의 질문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선지를 그대로 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토론문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선생님이 물어볼 거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비를 많이 해야겠어요. 교과서 토론 지문이라든지 혹은 뭐 모의고사에 여러 가지 토론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하기 방식이 수만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말하기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뭐 땡땡 시장은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내가 이 기말에 나오는 토론문을 읽고 뭐 이런 거를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 이런 거 막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보지 않은 문제는 그렇게 집착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한 문제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론은 선생님이 얘기할 만큼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각 반에 돌면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고 뭐 토론에서 이런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5-1단원에서 이런 게 중요했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때는 선생님이 말한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기 방식 그리고 말하는 독해력 이런 부분 위주로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토론은 이제 요 정도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겠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요거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고 왔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맥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쓰기 맥락이에요. 쓰기 맥락.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나요? 자, 첫 번째 글의 목적, 그 다음에 글의 주제,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그 다음에 매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예상 독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왜냐면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보면 자, 예상 독자가 학교 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독자를 이렇게 학생들로 정해놓고 이제 글을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글을 쓸 거면 독자에 맞는 표현을 써야겠죠. 그죠? 선생님이 뭐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유치원생한테 글을 쓰는 거랑 그다음에 뭐 대학생한테 글을 쓸 때는 뭐 환경 보호에 대한 글을 쓰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런 표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뭐 이런 부분이 뭐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당연히 여기 유치원이랑 대학생 둘은.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면 쓰기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요 네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는 건데 물론 몇 개 더 있기도 한데 가장 큰 건 요거 네 개예요. 글을 쓸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상 독자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선생님이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쓰기 맥락을 고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여기도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 글을 쓰는 목적. 자, 그래서 여기 장문 상황 나오잖아요. 장문 상황. 이게 사실 쓰기 맥락이다. 쓰기 맥락.
장문이 쓰기랑 같은 말이니까 상황은 맥락이랑 같은 말이고. 자, 그래서 보면 장문 목적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권유함.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실 동참할 것을 권유한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득이죠, 설득. 왜냐면 글의 목적은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세 개밖에. 결국 정보 전달. 두 번째 설득. 그 다음에 친교 및 정서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정보 전달 글 대표적인 게 설명문, 설득하는 글, 논설문, 주장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 예를 들어 뭐 편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상 독자는 학교 학생들이고, 그 목적은 결국 권유, 설득이다. 자, 그래서 학생의 초고. 최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의 개념들이 뉴스에서도 언급되는 등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고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 10번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10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세트에선. 자, 고쳐쓰기 위한 방안이죠. 선생님이랑 고쳐쓰기도 배웠어요. 고쳐쓰기도. 자, 고쳐쓰기도 배웠는데 일단 적을게요. 고쳐쓰기. 자, 고쳐쓰기는 선생님이 글이 이제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장, 문단, 글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고쳐 써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법에는, 고쳐 쓰는 방법에는 삭제,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대치, 교체, 대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배열, 이렇게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글 수준에서 4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단 수준에서도 4개를 다 해줘야 되죠. 자, 근데 이게 4개를 다 할 수도 있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1개만 할 수, 뭐 대치만 할 수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2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이제 당연히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쳐쓰기를 할 때 이런 걸 방법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여기 문제처럼 이런 부분도 무리 없이 풀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고 줄이려는, 이렇게 딱 해서 가면, 이렇게 쭉 가면 의미가 중복되므로 감소시키고를 삭제한다. 아, 삭제 맞지? 하고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뭐 요 정도의 독해력이 있냐, 이런 걸 선생님이 묻겠죠. 아니 선생님, 근데 이런 거 그냥 좀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막 어렵게 내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거랑 이제 글쓰기 전략,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이 글쓰기 전략은 사실 화법에서 말하기 방식, 말하기, 화법에서 말하기 방식이랑 같다. 여기 앞에서 보면 어디 갔어? 이런 거, 순서를 안내, 맞는지 확인, 뭐 이런 것들이랑, 이게 이제 장문이잖아. 화법이 아니라 얘들아. 그러니까 장문에서는 글쓰기 전략, 뭐 서두의 시사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러면 서두에서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선생님이 아까 화법에서 말한 말하기 방식을 묻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얘기하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떠어떠한 내용이구나, 어떠어떠한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 9번 같은 거는 딱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자, 좀 지우고, 너무 지저분하다. 자, 탄소 발자국, 여기서부터 탄소 발자국은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에 남기는 흔적이다.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가 바로 디지털 영역이다. 디지털 기기는 사용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데이터 센터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맥을 고려하여 그래서로 고친다. 뭐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우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화면을 켜는 행위도 그만큼 전력을 소모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니 환경을 위해 디귿 보면 조금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첨가한다. 첨가. 맞네? 하고 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다음으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데 대신에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자주 듣고 보는 음악과 영상을 미리 다운로드하는 것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 끝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한 대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이 스마트폰 한 대를 약 10년 동안 사용할 때의 양과 같다고 한다. 리을 보면 그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맞죠? 통일성은 이제 글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부분 스마트폰의 교체가 잦을수록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므로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를 늘리는 것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다. 고개 숙여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눈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눈 맞춤으로 고친다. 뭐 이런 것들. 어쩌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일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장문은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 자, 그래서 큰 틀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화작에서는 독해력이 있느냐.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게 하거나 말을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토론문이나 뭐 장문 어떤 걸 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읽어낼 수 있는지 읽어내면서 그냥 단순히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장문이라면 질문을 하면서 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군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말하기 방식이나 뭐 글쓰기 전략이나 이런 것들 사실 같은 거죠.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물어보려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다. 많이 만들었다 말이 웃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낯설 수는 있어요. 왜냐면 토론문 자체가 토론이 그 논제는 공개를 하고 아까 내용도 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거잖아. 처음 보는 거. 그치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번부터 3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모고는 정말 선생님이랑 본 수준만 보면 돼요. 선생님이랑 본 수준만 보고 너무 많이 보지 않아도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도 보세요. 1번 보면 딱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도 말하기 방식. 지금 보면 모의고사에서도 화법 파트에서는 계속 뭘 물어봐요?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죠. 그럼 이 모의고사 내는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하기 방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다. 장문에서도 뭐가 나와요? 글쓰기 전략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을 먼저 파악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할 때 특히 내신 준비할 때는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뭔가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거 비중이 좀 떨어지는 공부를 해야지. 만약에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가면 좀 많이 힘들겠죠. 자, 아무튼 봅시다. 자, 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 발표 자료에 출처를 밝혀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발표 중간중간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좀 뽑을 줄 알아야겠죠. 발표 내용의 역사적 유래와 가치를 언급하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5번 발표에서 언급된 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 뭐 얼마 전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이 나.
도로를 지날 때마다 번호들이 적혀있는 방패 모양, 타원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표지판들을 봤는데 발표를 듣고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가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삼각형과 육각형 모양의 표지판도 본 것 같은데 그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겠어. 발표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발표자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발표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태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3번 발표를 듣고 난 후 생긴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번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급하지 않은 정보. 5번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딱히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내용은 딱히 보지 않아도 괜찮고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의 의미는 이제 17살이니까 빨리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말했던 뭐 이런 것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잘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고 모의고사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고 왜냐면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했고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랑 수업 때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를 냈고 당연히 그 다음에 모고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문제를 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맥락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화작은 딱히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교 등교하면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